피로감이 노력 부족이나 게으름이 아닐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1%, 여성의 한 2에서 3% 정도가 겪는 증상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하루 500원인 갑상선 기능 저하 치료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갑상선은 몸을 돌리는 공장인데 갑상선 호르몬은 공장의 주 재료로서 재료가 없으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대사도 안 되고 세포가 회전이 안 되니까 피부도 건조해지고 기억력도 감소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이 내려간 거니까 아무리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도 피로회복제를 먹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잘 올까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오드 과다 복용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걱정된다고 누가 요 갑상선 영양제를 줬는데 안에 요오드가 과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조류나 미역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미 요오드가 많아서 다른 나라보다 섭취량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요오드 2500%짜리 영양제 이런 거를 먹으면 과다 복용이 되는 거죠. 변비 때문에 식이섬유를 먹는다고 다시마환 이런 거 먹어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요오드가 과다 포함되어 있어서 과다 복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를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몸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줄이도록 명령을 하니까 요오드 복용이 줄어들게 되면 지속적인 생성량 감소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죠. 요오드 복용 말고 감기에 걸리거나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는 건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해서 림프절이라는 곳에서 백혈구나 항체가 면역작용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이유로 외부 물질 말고 우리 몸 세포에 반응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갑상선은 특히 림프절로 둘러싸여서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항체가 자가 면역되어서 세포가 파괴되면 기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잘 발생하는 사람은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림프액은 몸의 이물질이나 노폐물들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림프절이 이걸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이나 이물질이 쌓이게 되고 이게 독소로 작용해서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순환을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발생시키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노폐물의 배출을 증가시켜요.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쥐어짜니까 결국에 고갈시키게 되고 노폐물 배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노폐물들이 결국 림프에게 몰려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과다한 포화지방 섭취 그리고 나쁜 기름 섭취입니다. 삼겹살이나 곱창, 막창 같은 거 산화된 오메가3 이런 거 먹으면은 지질들이 분해되면서 중간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독소 물질이 나오는데 림프액이 이런 지질들이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지질들에 의해서 생성된 산화 스트레스 물질들이 갑상선을 공격하고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밥이나 떡, 빵,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하고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이게 갑상선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양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성분인데요. 셀레늄하고 글루타치온이에요. 갑상선은 이 셀레늄을 이용해서 항산화제를 직접적으로 생성하기도 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 형태로 만드는데도 셀레늄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논문을 보면 47세 전후의 갑상선 질환을 가지는 여성 환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셀레늄 200마이크로그램을 3개월 정도 복용했을 때 갑상선 자가항체의 수치가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복용군에서 삶의 질이 확연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셀레늄이 갑상선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라면 글루타치온은 림프액으로 들어가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이게 간에서 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예를 들어 술을 너무 자주 마신다거나 아니면 타이레놀 같은 약을 수시로 드시는 분들은 글루타치온 레벨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충제로 보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이 염증을 유발하는 신호전달 물질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게 되면 48명의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비타민 D를 일주일에 한 번 5만 IU를 복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3개월 복용 시에 염증하고 관련된 수치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NIH 자료를 보게 되면 하루에 1만 IU 이상을 복용했을 때 비타민 D하고 관련된 부작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만 IU 너무 많고 하루에 1000에서 2000 IU 정도의 용량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비타민 같은 거를 보면 안에 2000 IU 정도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시고 1000 IU에서 2000 IU 정도를 더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C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주로 복용하는 약제가 레보타이록신이라는 약인데 비타민 C가 레보타이록신의 흡수율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비타민 C의 경우
레보타이록신 흡수를 높여주고 TSH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기전은 비타민C에 의한 위액의 pH 변화예요. 보통 레보타이록신의 경우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산도가 낮은 환경에서 흡수가 일어나는데 위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들은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액의 산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흡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때 비타민C를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C는 산성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액의 산도를 낮춰줌으로써 레보타이록신의 흡수를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갑상선 수치 호르몬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동네 약사의 건강 지식 받아보시면 됩니다. 약이나 영양제하고 관련된 상담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1:1 상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